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국내에서 가볍게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찾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사찰이나 전통마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서 그곳을 보고 와 좋구나 정도만 외쳐도 여행의 기본 목적은 달성했겠지만 뭔가 알맹이가 빠져있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및 전통마을을 여행할 때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알아도 여행 동반자에게, 특히 연인에게 멋져 보일 수 있도록 5가지 정도 정리해 드릴 테니 여행 가서 동반자에게 설명하며 멋지고 좀 더 유익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관련 안내를 맡고 있는 다간다 대한민국입니다. 운동은 육체 건강, 독서는 정신 건강, 여행은 마음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행 갔을 때 알면 도움되는 거.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이 많은 이 전통말이나 이 사찰에 가면은 고건축물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건축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고건축 양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식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지붕을 받치는 기둥 사이에 어떤 설치한 장치가 있는데 이걸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둥을 세울 때에 이 기둥에 지붕을 얹는데 이 지붕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냥 지붕을 얹어버리면은 이 지붕의 무게가 이 기둥이 지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기둥 위에 어떤 장치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붕의 무게가 어느 정도 좀 더 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둥 위에만 공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림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설치되어 있죠. 기둥 3개, 공포 3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식을 우리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주자는 기둥 주자입니다. 기둥에만 공포를 얹어놨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그림을 보면은, 자, 지금 현재는 주심포 양식이죠. 기둥 위에만 공포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를 합니다. 자, 현재 그림에는 이 6개가 공포가 생겼죠. 그러면 공포가 많다는 것은 지붕의 무게를 그만큼 더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포를 많이 배치를 했다 해서 이걸 우리는 다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마늘 다자 공포의 포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심포 양식과 이 다포 양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은 이 다포 양식은 주심포 양식에 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다포 양식의 건물 지붕에는 많은 이 용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그 액세서리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얹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주심포 양식의 지붕보다는 다포 양식의 지붕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화려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그림을 보고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봉정사 대웅전과 봉정사 극락전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자, 같은 절이지만은 대웅전하고 극락전하고 이 건물 양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을 보면은, 자, 공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공포가 기둥 위에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봉정사 극락전은 공포가 기둥 위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양식을 우리가 주심포 양식이라 했죠. 그런데 봉정사 대웅전은 기둥 위에 공포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2개 정도 공포가 설치되어 있죠. 공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양식을 우리는 다포 양식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봉정사에 여행을 갔을 때에 극락전하고 대웅전하고 이 건축 양식이 다르다. 막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은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그죠? 막 이런 걸 알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2번째로 우리가 또 알면 여행 갔을 때 도움되는 것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 이름 뒤에는 지를 붙이는 절이 있고 지를 붙이지 않는 절이 있죠. 그죠? 그 차이점, 이거는 여러분 대부분 많이 알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 그림은 봉정사 3층 석탑과 가문사지 3층 석탑, 이 탑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왜 봉정사는 그냥 봉정사 3층 석탑이고, 가문사에 있는 이 3층 석탑은 왜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고 해서 지를 붙이느냐는 거죠. 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절이 현재 남아 있으면은 지를 붙이지 않고 봉정사 합니다. 그래서 봉정사 3층 석탑이라 하고, 절은 없어지고 절 터만 있는 경우에는 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문사라 하지 않고 가문사지 3층 석탑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또 알면 도움되는 거, 여러분들 과거 이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우리가 베를린 기둥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 기둥을 세우는 데는, 자, 이 기초 위에 이 기둥을 올릴 때 그림과 같이 원형 기둥을 위로 올라가면서 직선적으로 좀 가늘게 한 기둥, 이런 기둥 형식을 우리는 민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건축물의 기둥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원형 기둥의 중간부가 굵고 좀 둥글게 튀어나와 있고, 그죠? 위와 밑으로 갈수록 가늘게 하는 이런 기둥, 이런 기둥을 우리는 베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엔타시스식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 더 소개하면은, 자, 이 기둥에 있는데 기둥 양꽃이 좀 안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기둥의 상단을 건물 안쪽으로 약간 쏠리게 한 거, 이거를 안 쏠린 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쏠린 기둥은 이 기둥 상부에 지붕이 이렇게 얹어지면은 이 지붕 그 위쪽이, 기둥 위쪽이 이 넓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가분수 형태가 돼가 좀 건물이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착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안쪽으로 쏠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그림이 없는데 또 기소순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둥은 좀 키가 작고, 양가로 양귀로 갈수록 이 기둥이 솟아난다, 즉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죠? 이런 형태의 기둥을 우리는 기소순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여행 갔을 때 이런 기둥의 형태를 또 보고 저거는 건물은 무슨 기둥이구나, 이렇게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실제 한번 건물을 보면은, 자, 전등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전등사 대웅전의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양가에 있는 기둥이 조금 안쪽으로 쏠려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안쏠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부석사 무량수전 기둥을 보면은, 그죠? 가운데가 볼록하고 좀 두껍고 위로 아래 위로 갈수록 조금 기둥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런 기둥을 우리는 베을린 기둥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자, 이런 기둥을 보고도 이런 안목을, 저 무슨 기둥이구나, 이렇게 여행 가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또 멋지겠죠. 자, 다음 네 번째로 또 알면 도움되는 거는, 또 우리가 이 사찰이나 이 전통 마을에 갔을 때 이 가장 흔한 한옥 지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 마을에 가면 한옥 지붕이 많은데 대부분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이런 지붕을 우리는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런 지붕을 우리는 막배 지붕이라고 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붕을 우진각 지붕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이 전통 마을, 한옥 마을이나 사찰에 가면은 이 세 가지 지붕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좀 화려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팔짝 지붕이죠. 그래서 제가 다녀봤을 때는 이 팔짝 지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붕의 형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 우리나라의 그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 마루가 발달하죠. 뭐 대청마루, 텐마루, 쪽마루, 누리마루, 뭐 이런 여러 가지 마루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대청마루는 알겠죠. 방과 방 사이에 큰 마루. 그런데 이 텐마루와 쪽마루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 텐마루고 오른쪽이 이 쪽마루입니다.
그래서 이 텐마루는 그 안쪽에 이 기둥이 안쪽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죠. 그래서 이 고주, 이걸 고주, 그 다음 바깥쪽에 덧대 있는 기둥을 우리는 평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텐마루는 고주와 평주 사이에 거기에 이 마루를 좀 좁은 마루를 쭉 까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마루를 텐마루로 하고, 그런데 이 쪽마루 같은 경우는 이 평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주 바깥으로, 이 기둥 바깥으로 마루를 덧대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루를 우리는 쪽마루라 그래요. 그래서 이 텐마루와 쪽마루는 그 역할도 보면은 이 바깥에서 이 텐마루와 쪽마루가 없으면 어때요? 바깥에서 방문을 열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방 안으로. 그러면은 바깥하고 방 안하고 너무나 연결이 너무 직접적이죠. 그래서 가운데 이 쪽마루나 텐마루를 얹어서 이 바깥하고 방 안하고 들어가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그죠? 텐마루에 또는 쪽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신발을 벗고 또 그죠? 옷도 한번 털고 방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나올 때도 방문 열고 그죠? 텐마루나 쪽마루가 있으면은 또 안정성도 있고 또 나오기도 좋죠. 이와 같이 이 쪽마루와 텐마루는 이 바깥하고 방 안하고 직접 연결을 하지 않고 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5가지 정도 사찰과 이 우리나라의 그 한옥마을 특히 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여행을 했을 때 좀 더 뭔가를 아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동반자에게 좀 설명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은 좀 더 여행도 유익해지고 좀 멋져 보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건축 문화 알면 알수록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오늘